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예고해드렸던 대로 9월 모의평가를 9월달 내내 방송하겠다. 네. 이게 이제 수학만세 약속이었죠. 이게 9월 모평을 한 달간 저희가 특별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1, 2 그리고 나아가 중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수능의 트렌드 이번 9월 모평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어가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총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수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통 수능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한 달 동안 9월 모의평가를 낱낱이 한번 훑어보는 그런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이고요. 네,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네네. 수학 강사 조희재입니다. 예. 수학을 배우러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아니, 오늘 깍두기입니다. 이제 배우면 어떡하지? 나는 안 배울 건데. 자, 어쨌든 총평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1등급 컷을 어느 정도 예상하죠? 메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서 혹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메가에서는 86점 미적분을요. 네. 네, 선택을 미적분한 학생들이 1등급 커트라인을 86점 정도 예상을 했고 네,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91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하와 벡터 같은 경우는 88점으로 예상했는데 비슷하게 나오네요. 비슷하게. 네, 뭐 좀 특이점이라 볼 거는 2등급 커트라인이 70점대인 게 딱 하나. 네, 미적분입니다. 네네. 근데 그 육모 때 메가 틀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나쁠 거예요. 메가 이런 거 틀리면 정말 그 막 그렇죠. 문책 당하나? 특히 문책 당하나? 기간별로 차이가 많이 나네. EBS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가 94, 미적분이 87, 그다음에 기하가 90으로 이렇게 94 나올 리가 없어요. 어. 보통. EBS요? EBS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공영방송 쪽인데. 하여튼 근데 뭐 이게 전체적으로 공영이 보면 안정적이라 그런지 될 리가 아니 94가 어떻게 나와요 이치적으로. 확률 통계. 그러니까요. 통계. 확통을 한 학생들이 보통 91도 많이 본 건데. 그렇죠. 예. 뭐 이유랄 건 나중에 힘층 부서 때 네, 뭐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뭐 겁내지 마십시오. 이거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면서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뭐 수능 최저 우리의 1등급 못 맞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91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뭐 지금 기간별로 다 다르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미분이 어쨌든 가장 낮은 축에 있고요. 그리고 확률 통계는 이번에 좀 쉬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하가 그 사이 혹은 뭐 미분이랑 비슷한 정도, 미적이랑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저희가 6월 모의고사 총평을 하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산에 관련된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이번에 뭐 내용이나 아이디어나 6월 때는 내용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게 뭐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 계산이 끝까지 끌고 가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봤을 때 이걸 다시 풀었을 때랑 시험을 쳤을 때 시험을 칠 때 너무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마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계산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많이 내려놨던 굉장히 6월 모의고사랑은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복잡한 계산이 좀 많이 뭐 하나도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계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사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이제 밸런스 있게 다 분포를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6월 모의고사랑은 스타일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확실히 6월 모의고사랑 스타일이 달랐고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전 좀 판단하는 게 지금 평가원에서는 현재 이번 평가원 시험 2개를 통해서 수능을 어떻게 될지 조율 중이다. 첫 시험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번 시험은 진짜 사고력 위주로 아이디어틱한 문제들이 많았고 이전 시험에서 계산이 많았다 치면 계산을 해서 틀린 경우인 경우만 하면 이번에는 아예 손을 못 대서 틀린 경우가 많았겠죠. 어떤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고 공통적인 부분은 여전히 그 아이디어틱한 부분은
공통 수학인 수학상에서 나왔다. 뭐 이런 정도 먼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SAT를 좀 쫓아가나요? 여기 혹시 미국 SAT 매스에 관련돼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두 분 다 없으시죠? 예? 매스 관심 있으실 텐데 따님 딸 때문에 딸이 배우고 있죠. 딸이 배우고 있죠. SAT 매스를 지금 딸이 배우고 있습니다. 레옹님의 따님은 SAT 매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험의 트렌드들이 어쨌든 어떤 수능의 트렌드죠. 어쨌든 국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입시 방송에서 진행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어떠한 논리적인 형태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논증의 어떠한 내용으로 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수학도 좀 새로운 유형이 나왔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자, 등급 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뭘까요? 아까 앞서 살짝 우리 정혁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공통 수학을 조금 2등급 컷, 예. 2등급 컷이 많이 내려갔다. 수원수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통 수학상입니다. 네. 고1 때 배운. 제가 말한 공통 수학이라는 얘기는 아예 그 전에 완전히 간접 연계로 출제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고, 지금 공통 수학에서는 이제 수학 1, 수학 2에서 좀 아이디어틱했던 문제들은 오히려 수학상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직접 출제는 안 됐지만 필요한 부분이 거기서 아이디어가 끌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수단이라고 그러죠. 비수능 단어. 네,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들이 뭐 좀 많이 놓치기는 하지만 진짜 한 번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 뭐 절대값 함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봐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사실은 그 10월달 방송이 지난주에 녹화했잖아요. 10월달 방송 시청자분들 10월달 방송이요.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녹화한 거예요. 구모 전에 녹화했는데 거의 적중 수준인데요. 우리 방송이 적중 수준이었는데 아쉽네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10월달에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지난주에 저희가 찍었습니다. 10월달 방송을.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은 와, 얘들은 정말 트렌드를 구모 전에도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정혁쌤이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통 수능 부분이 수원수투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아이디어틱한 부분이 수원수투가 아닌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공통수학 상하 그쪽에서 연계돼서 지금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현행 학습에 대한 게 꼼꼼하게 이루어져야지 고3이 됐을 때 자기 점수를 자기 실력만큼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고, 거기서 1등급을 가른 요소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1등급 안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은 대부분이 공통적인 부분,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 사이에서 나왔다. 21번, 22번까지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선택에서는 그게 1등급을 가른 요인이 되진 않았어요, 이번에. 이번엔 대상 안 갔어요? 이번에는 안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단은 급 간의 차이에서 2등급 컷이 좀 낮은 지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2등급 커트라인 낮은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작년 수능이나 뭐 저번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어려워진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되게 어렵다는 건 아니고 조금 난이도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여러 번 지내오면서 최근의 수능이나 평가원의 트렌드가 되는 건데,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굉장히 극악무도한 스타일까지는 안 내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정말 최상위권 중에 최상위권을 구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친구들 중에서 최상위권, 그리고 상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이걸 차례대로 가려내려는 느낌이거든요. 야, 1등 누구야, 2등 누구야가 아니라 잘하는 그룹, 그리고 그 다음 그룹,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애매한 친구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권 친구들이 무난하게 생각을 하고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밑에 있는 그룹의 친구들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끌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은 대량으로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네요. 네. 자, 그러면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총평이니까 네네. 3학년 학생들은 현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이 지금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현재 고3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은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 또는 이제 뭐 신내림 받은 듯이 이 문제 나올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네, 적을 때 속단하지 말고 다 공부해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왔던 건 말 그대로 다른 스타일에서 이제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리 말씀드리면 뭐 21번에서 지수 함수가 부분이 이제 9월 평가원에 나왔는데 6월 평가원에도 나왔으니까 수능 때도 나오지 않겠냐 하겠지만 네, 안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스타일이 달라진 만큼 문제 자체도 함부로 어떤 소재를 예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뤄보되 자기의 학습 능력만 올릴 때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젠 정말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고 실제로 시험 결과를 가져가는 연습을 할 때가 됐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고3 학생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번에 보면서 첫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계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것 같고 9월은 다른 밸런스도 맞추는데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러면 결국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좀 잘 뽑아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저도 항상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번에 좀 눈에 띄는 단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6월이나 9월을 보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그런 부분은 없고 여기서 지금 뭐 미분 가능성이나 3차 함수 정도 생각을 하나 요거밖에 없지 나머지는 되게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정말로 모든 부분 작은 단원 하나까지 친구들이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타겟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첫 시험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선생님 여기 찝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발 이번에는 정말로 다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좀 하나하나 단원별로 대표 문제라도 하나씩은 정확하게 알고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70여일 동안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정리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구모를 보고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좀 패턴이 바뀌었는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이제 와서 어떡하겠니? 그러니 각 단원별로 대표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항의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본 유형의 대표 문항을 머릿속에 일단 넣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능장에 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던 대로 각각의 단원에 있어서의 가장 의미 있는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머릿속에 넣고 가라. 뭐 요 정도의 말씀 해주셨네요. 네. 네,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 요런 조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한마디만 더 네. 하자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주위에서 이쯤 되면 정말로 이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2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달려온 상황에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정말로 끝까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극소수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도 그랬고 친구들을 가르쳐봐도 그런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9월 평가원이랑 수능에서 20점 정도가 성적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희망은 대표 문항을 최선을 다하자. 이게요. 패턴이 바뀔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응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국어에서 처음으로 패턴이 바뀐 게 2016년이에요. 네. 2016년에 국어에서 왜 패턴이 바뀌었냐면은 지문 하나가 갑자기 2300자, 2500자로 나왔거든요. 그때 감을 잡아야 했어요.
그러면 9월 달에 그 모평이 나온 다음에 사실은 그 전에 시중에 그 어떤 모의고사도 2,000자가 넘는 비문학 독해 지문을 갖고 있는 모의고사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애들을 지도하려고. 그래갖고 그 모의고사를 계속 풀리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 현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 유명한 모의고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해에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도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서서히 이제 우리 애들한테 준 거죠. 그걸 팔았어야 됐어요, 제가. 그걸 내가 그거를 시중에 팔았어야 했어요, 시중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국어 모의고사의 그 유명한 그 브랜드들 없어요.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나 왜 안 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것처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 5 선택지 지문에서 뭔가 이제 복합 지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거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수학은 특별한 대응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 충분히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는 과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하던 대로 단 대표 문항의 유형을 확실하게 숙지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표를 좀 명료하게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국어에서 변화가 있었을 때는 지문이 길어져서 대응하기 힘들었다 치면 이번에는 시험 문제 자체가 완전하게 어려워져서 대응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난이도는 낮아졌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잘 잡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익숙하게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익숙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뭔가 마인드맵처럼 수학의 각 단원별로 의미 있는 문항을 정리해낸다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대응하기가 쉽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그 SAT 얘기했는데 그렇게 어쨌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게 뭐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족한 거는 뭐 인생이 다 수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부족해요.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인생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수학 중심이 돼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 남은 기간 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그 2, 3학년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는 이제 요 모평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